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어, 요거 좀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제 소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합격 수기를 작성해 준 학생들 내용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주요한 자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저는 입시 위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요거를 통해서 좀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 등급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3 문과 학생들의 논술 대비 전략, 이걸 잘 전달 드리는 게 오늘의 제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과 고3 학생들 다관왕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강사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수생이나 삼수생이 아니라 고3 학생들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논술 전형의 효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중계 학립 논술과 그리고 대치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입시할 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입시가 교과랑 종합과 논술과 정식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전형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논술 전형을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학생들은 저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내신 3.5 이하면 논술이 필수 전형이다. 요 말씀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6월 학평이라고 썼지만 6월이든 3월이든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4등급 이하면 사실상 논술 전형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여기 좀 부연으로 써놨는데 내신 3.5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사실은 인서울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능으로는 2, 3, 2, 2 이거는 국수 영탐 순서입니다. 요 정도 선이 경희대, 건대, 동대, 홍대 합격선입니다. 정시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울 상위권 정도를 지원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교과나 종합으로 인서울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는 논술이 필수 전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교육부 자료인데요.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축이 학생부이고요. 그리고 Y축이 수능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는 3.5라고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는 저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제안할 텐데도 3등급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미 논술 위주 전형과 정시 도전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0 정도 전후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고 기준이에요. 그러한 이유는 이 정시 입시 결과하고도 연동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육부 발표 자료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정시로 인서울 컷이라고 생각되는 학교가 광명상가이죠. 그리고 여대로는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제 동덕여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라인이 정시에서 합격자 분포되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79%에서 83%입니다. 그러니까 국수 영탐 평균 3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3등급. 근데 산모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학평이 되면 저기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도 좀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인서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5 이하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논술은 필수 전형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수학 반영 비율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수 영탐 건대, 경희대, 고대, 서울교대에서 수학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제가 잘 보여드리려고 수학에다가 지금 빨간 박싱을 좀 해놨는데요. 저기 지금 건대 보시면 언어 중심 학과인데도 수학이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25%가 아니라 30%에 해당되는 거 보이시죠? 뭐 수리 중심이라든지 자연 계열 쪽이 40%인 건 이해가 되겠는데 언어 중심이나 인문도 이미 30% 이상인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 학교들만 특별히 그러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3%까지도 있고요. 36.7%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중에서 영어가 절대평가이니까 거기서 얻어진 그 포지션을 보통 학교들이 어디로 할애하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인문 계열을 지원하려고 해도 수학이 3, 40% 이상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과 고3 학생들이 사실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는 쉽지 않다. 요거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포지션뿐만 아니라 실제 결과가 그러합니다. 2025 그 수능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표를 두 개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지금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이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 분포입니다. 합산이에요. 표준점수 합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X축에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점수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미적 기하를 선택한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의 포지션이 훨씬 더 상위권에 쏠려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첫 번째 표와 이 두 번째 표의 차이는 저기는 이제 사탐을 포함한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이과 학생들 중에서. 그럼 이쪽을 보시면 확실히 이과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과탐을 선택하고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훨씬 더 상위권에 쏠려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문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이 바로 이 지점에 있고요. 그러면 정시에서 이과하고 대비해서 고3이 문과하고만 경쟁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생하고의 경쟁도 만만치 않죠. 저거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2020년까지만 공개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저것도 교육부 주도하에 했던 건 아니고요. 한 의원실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발표된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미 2020년에 정시에서 재수생이 합격하는 비율이 65.6%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자료 중에서 이거는 고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정시에서 이제 고대가 여기 일반 전형 정시 가군에서 총 합격의 76.9%가 재수생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재수생 이상. 그래서 수학의 표점이 수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험 체계 안에서 이과하고의 경쟁, 그리고 N수생하고의 경쟁, 여기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인지하시고 논술의 활용도를 좀 생각하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좀 한 거고요. 그렇다면 교과로 좀 전형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교육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3.5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3.5에서 4.0 해당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라인은 경기대부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경기대, 한성대, 가천대, 공주대, 이렇게 강원대. 이미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사 내신 평점 3.5 이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수학 4등급 이하는 논술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오피셜한 그런 근거들에 근거한 것이니까 좀 잘 생각해 보셔서 논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 의견을 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술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정시와 교과, 종합과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것인가? 이 세 가지죠. 다양한 최저 조건, 그리고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음, 그리고 선행학습이 없는 전형이라는 점. 수학은 이제 고인물들이라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N수생이나 아니면은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이 이기기 어렵지만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찍 시작해도 보통 2학년 겨울방학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1학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다들 비슷한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최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관련돼서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도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충분하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고대입니다. 고대는 작년에 4, 5 경영이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고대를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최저 조건의 영향이 사실 더 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올해는 4, 8로 최저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한양대가 원래 천하제일 논술대회라고 약간 놀림을 받던 학교인데 최저 없는 인기 학교였기 때문이에요. 또 올해는 3합 7이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3합 대상, 4합 대상이 애초에 되게 어려운 학생들이 논술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술은 이렇게 2합 대상으로도 그리고 최저 없는 학교로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게 되게 관건이죠. 2합 5에 해당되는 건대, 경희대, 이대 이런 학교들 다 두 개 합 5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사실 영어 절대평가와 사탐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좀 봐주세요. 그것도 맞추기 좀 어렵지 않나 싶지만 이것도 작년에서 이제 교육부가 발표한 사탐의 점수 분포도인데요. 아무래도 과탐보다는 사탐이 1, 2등급 맞추기가 훨씬 쉽죠.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10점이 감점돼도 생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입니다. 그래서 생윤 윤사로 사탐을 하나 정도 1, 2등급을 받고 그리고 영어나 국어로 최저를 맞춘다면 두 개 합 4, 5로 여전히 서울 중상위권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전략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30%예요. 근데 그나마 그 30%도 지금 가지고 계신 논술의 길에서 보시면 내신이 등급 간 격차가 굉장히 낮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최대 30%이고 거의 안 들어가거나 지금 논술 100인 학교가 훨씬 더 많죠.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다 하더라도 10%이거든요. 근데 10%, 30%라고 하더라도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거의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7, 8, 9만 맞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1, 2등급은 어차피 논술 지원 안 하기 때문에 3, 4, 5등급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낮아도 수학 등급이 낮아도 논술은 여전히 서울 중상위권 이상으로 학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언어 논술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영어 제시문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약식형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가 조금 강하면 그것이 메리트가 돼서 지원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건대가 인문 쪽은 경쟁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건대에서 상경 계열 쪽은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됩니다. 실제 경쟁률이. 10대 1, 15대 1밖에 되지 않아요. 건대 종합전형은 30대 1, 40대 1까지도 가거든요. 인기학과가 경영 같은 데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리에 조금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또 지원을 해봐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조건에 맞춰서 원서만 잘 지원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원서 작성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저기 예시로 써놓은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사탐 2, 3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정시로 인서울은 안 됩니다. 동덕여대를 추합으로 갈 수 있을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한성대나 서경대 정도 합격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로는. 하지만 논술로는 세계합 8 홍대나 건대, 경희대, 동대, 세종대, 숭실대, 숙대 다 쓸 수 있고요. 저 정도 등급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상향으로 해서 외대라든지 서강대, 한양대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죠. 남은 기간 동안에 오를 거를 예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논술은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서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를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저렇게 6월에 나왔지만 수능에서 저거보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으로 요 학교들까지 원서를 쓴다면 수능을 굉장히 망쳤을 경우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논술 전형이 가지는 가장 큰 메리트.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1학기 때는 유형편 수업을 하고 2학기 때 그 여름방학 때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대학별 탐색을 합니다. 같은 최저 조건이어도 학교마다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교가 잘 맞을까 이런 거를 좀 탐색을 해보는 거고요. 2학기 때부터는 자기가 원서 쓴 학교의 기출만 계속 풀어서 완성도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수만이에 칼럼으로 올렸더니 바로 수만이에서 추천글로 올려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생들의 내용을 바로바로 공개할 수 있는 강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보통 1학기 때까지는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2학기 때 이제 파이널까지 되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수강생이. 근데 요 학생들은 그 1학기 때 수강했던 학생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연락을 준 학생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붙는 학생보다 떨어진 학생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전화해서 합격 여부를 조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연락을 준 학생들인데요. 보시면 다 내신이 4, 5, 6등급이잖아요. 그쵸? 논술 전형을 끝까지 응시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대가 좀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도 좀 보시면 여기서 수능을 공개한 몇몇 학생들을 영역별로 다 공개한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 3합 몇 혹은 2합 몇 이렇게 공개했죠. 이 학생들은 국어나 수학이 다 4등급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하는 학교들을 2개, 3개씩 합격했다는 점에서 저는 논술이 충분히 효용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합격하면 우연이라도 볼 수 있지만 2개, 3개 합격했다는 건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앞에 여기는 저한테 직접 연락을 줬던 학생들인데 이거는 이제 학생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알았던 건데요. 인터넷에 학생들이 자기 합격한 것에 대해서 영상 같은 걸 많이 찍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수업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이널 수업만 들은 학생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요 영상을 토대로 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파이널 수업만 듣든 아니면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수업을 듣든 논술은 자기 조건에 맞춰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히 정원이 있고 그것만큼 합격하는 학생들은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서 얼마나 도움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년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2020년 자료인데요. 이때는 통합수능 이전이죠. 그래서 확실히 통합수능 이전에는 학생들이 내신이나 수능 점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통합수능 이후에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논술 전형을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욕망이나 목표가 조금 더 강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쓰고 첨삭받고 점검받는 경험이 누적됐을 때 비로소 논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열심히 해서 그것만큼 좋은 결과를 내는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가이드가 멘토가 되어 드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첨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글 쓰고 첨삭하고 해제하고 대부분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하고 한 10년 이상 같이 한 서강대 사회학과 석사 박사 수료를 하신 선생님과 같이 지금 첨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첨삭, 우리 학생들 옆에서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요거는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첨삭한 내용들을 평가 기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느 대학을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판단들이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무리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월 학평 이후에 논술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평범한 전략과 학습은 통계적 예측의 다수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지금 인서울 이상 그리고 서울 중상위권 이상 원래 원했던 바대로 학교를 좀 가고 싶다면 논술 전형을 꼭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월에 논술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뒤에도 또 다른 선생님들이 남아 계셔서 저는 이제 요 정도 얘기로 제 얘기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수업 소개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5명에서 25명 사이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 오후 수업은 이미 마감을 했고 일요일 저녁 수업은 이제 중계해서 다시 개강을 했고요. 현재 대치에서는 금요일 6시 수업에서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시간대를 좀 활용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선생님 좀 들으시고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